자, 첫 번째,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이제 담는 문제인데, 그러면 딕셔너리를 담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저는 여기다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months and days라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리스트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1월의 정보를 가져와 달라 하면 어떻게 가져온다? months and days에다가 0번째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갖고 오고 싶다? months and days 2.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을 때 0번째, 1번째, 2번째가 아니라 나는 1월로 그 해당 일을 가져오고 싶고 2월로 매칭되는 거, 그 다음에 3월로 이제 맨 마지막 일을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알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의 라벨링, 인덱스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매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이 번호를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걸 해야 된다. 반면에 딕셔너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따로 인덱스라는 걸,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집어넣잖아요. 1월은 31, 2월은 28, 3월은 30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키라고 했잖아요. 키. 딕셔너리에 해당 키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해당 키하고 매칭되어 있는 그 밸류 값을 뽑아올 수가 있다. 제가 이거 2라고 바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차이점이 보이죠. 얘도 리스트도 3개고 데이터가 3개고 얘도 이제 데이터가 3개인데 얘는 인덱스가 자동적으로 0번, 1번, 2번 붙는 거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앞에 붙는 요 라벨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넣을 때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왜 쓴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제 데이터를 넣는 측면에서는 리스트가 편할까요? 아니면 딕셔너리가 편할까요? 리스트. 그렇죠. 리스트가 훨씬 편한 거죠.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왜 편하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넣기만 하면 돼요. 넣기만 하면 알아서 인덱스가 박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단점이 있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요? 데이터 요소의 라벨링이 자동이다. 그죠? 그래서 특정 데이터가 몇 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onths and days에다가 여기다가 append 써가지고 내가 만약에 50이라는 값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몇 번째 꼽히는 거예요?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3번째에 알아서 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째 갖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지만 50이라는 값을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넣을 때는 편하지만 데이터 요소의 라벨링이 자동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낼 때는 불편하다. 데이터 꺼낼 때. 그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쓸까요? 데이터를 꺼낼 때 불편하다. 자, 딕셔너리 장점은 뭘까요? 얘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접근할 때 편하다는 거죠. 자, 한번 5월이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추가를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다가 5월 쓴 다음에, 자, 5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나요? 31일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5월을 추가를 해주고 내가 5월 딱 출력을 해주면 당연히 5월 31일이 이런 식으로 밸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이제 6월이라는 걸 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6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6월은 30일까지 있나요? 그렇죠. 혹시 맞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6월은 30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5월로 넣었다, 6월로 넣었다. 그게 이제 어디 위치인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요 앞에 있는 라벨링만 자연스럽게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파이썬 딕셔너리는 자바, 나중에 자바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바에서 맵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맵이랑 사용법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쨌든 데이터를 이제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뭘까요? 그냥 간단하죠. 데이터 꺼낼 때부터. 얘네 데이터를 꺼낼 때가 아니라 데이터 넣을 때부터. 왜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니까. 키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리스트라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리스트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펜드만 하면 알아서 데이터가 집어넣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 즉 라벨링을 직접 다 해줘야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어쨌든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담아달라고 하니까 저는 요렇게 사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요건 필요 없어요. 제가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12월까지 하신 분들 잘 하신 거예요. 저는 3월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한 번에 담아달라 했잖아요. 그죠? 한 번에 담아달라 했으니까 아까 했던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했으면 출력을 해봐라.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이번엔 뭐가 래요?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래요. 반복문. 그러면 반복문을 통해서 담는 건 또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months and days라 쓸게요. 1월 쓴 다음에 30일 쓰고. 이게 제일 원초적인 방법인 거죠. 그죠? 원초적인 방법. 2월, 3월, 18, 21. 요게 이제 버전 1. 이렇게 쓸까? 버전 1이다. 자, 정답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폼은 돌려볼까요? 폼 I in range. 자, 반복문 요거 기억나시죠? 1, 3 플러스 1.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거 뭐예요? i에 뭐 들어오죠? 최초에 1 들어오고, 자, 여기 3이 이게 3 플러스 1이 4라 해서 4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 4 전인 3까지만 들어오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3월까지만 출력하고 싶어서. months는 i 플러스 월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최초의 i는 1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한 다음에 months를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기 보면 unsupported operated type for int and str.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파이썬은 문자랑 이제 숫자랑 더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수하고 문장을 더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월을 여러분들 정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이 숫자라는 녀석을 정수를 문장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붙인다? str i 이렇게 써준다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1이 알아서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제 숫자 1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문장으로 합쳐서 1월, 2월, 3월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볼 수 있겠죠?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months and days에다가 months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1월, 2월, 3월이니까 여기 1월, 2월, 3월 꼽힐 거 아니에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걸 단순히 그냥 반복문으로 바꿨을 뿐이지 요거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즉 1월, 2월, 3월에 뭐만 박히는 거예요? 31일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출력해보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31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게 해당 월에 맞는 끝 일을 우리가 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0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12월까지 출력한다면 12월도 계속 31일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건이라는 걸 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노가다성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end day라고 쓰고 31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자 2월이면 2월은 며칠? 그렇죠. 28일이니까 만약에 i가 2를 만나는 순간 end day에다가 28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if 해서 i i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죠. 4월 그 다음에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다 30일이지. 그렇죠. 30일입니다. 그래서 end day에다가 30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반복을 돌 때마다 요게 참인 거는 넣어주고 아닌 것들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1월이나 2월이나 1월이나 3월이나 5월 그러니까 딱히 그런 날들이 되면은 요것도 실행 안 되고 어차피 얘도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값이 알아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1일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봤자 어차피 31일로 쓰게 되면 이게 어차피 계속 30일만 들어가니까 여기를 뭘로 바꿔준다? end day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노가다성인 거죠. 노가다성. 이게 버전 2입니다. 자, 정답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리스트 버전으로 이제 각 달의 끝 날짜를 한번 담아볼게요. months and days 리스트 버전이라고 쓰겠습니다. 리스트 버전. 자, 얘는 30일 요거 보고 그대로 쓸게요. 28, 30일, 30일, 31일.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개수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맞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각 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각 달의 마지막 날. 출력해보면 31일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업레이트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인업레이트가 뭐죠? 그렇죠. 인덱스랑 밸류를 한꺼번에 같이 뽑아오는 녀석이죠. 그래서 인업레이트를 써가지고 자, months and list 버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i에는 0번째, 그 다음에 31일, 1번째 28일, 31일, 2번째 30, 이런 식으로 꼽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쓴다? months라는 걸 변수를 도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i 플러스 1 써줄 건데, 그쵸? 그 다음 플러스 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문장이랑 정수 합히는 거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해진 결과를 str로 감싸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알아서 0이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가 딕셔너리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줘야 되는 거니까 months라고 주시고 end day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끝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업레이트 하게 되면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다. 제가 하기에는 요 리스트 버전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죠? 코드가 짧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담는 정답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정답이 없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정답 아마 똑같이 했을 건데 한번 볼까요? 정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오랜만에 정답을 열어봐서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래 걸리네요. 자,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일단 제가 수업 페이지에 혹시 일단 남겨보고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반복문 통해서 담는 거 했으니까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해달래 이번에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는 일단 요 정답 3는 냅둘게요. 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답 3만 냅두고 이렇게. 왜냐면 각들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담고 수작업으로 출력을 해달라 했으냐. 그죠? 그럼 수작업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을 돌리지 않고 1월. 이게 수작업 출력입니다. 이렇게. 그죠?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일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귀찮은 방법인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키로 키스 순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대로 냅둡시다. 요거는 이제 계속 써먹으니까. 그쵸? 요거는 계속 써먹어야 되잖아요. 문제 보면 뭐래요? 자, 키스로 키로 출력, 그러니까 키들을 출력해달라는 거죠. 키를 순회를 해서. 그죠? 그러면 for i 일단 키라고 쓸까요? 키 in months and days. 자, 키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써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프린트 해가지고 키 출력하면 알아서 키가 출력이 된다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키스라는 함수를 쓰는 것과는 뭐가 다르다 했죠?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얘는 뭐가 다르다? 얘는 얘만의 리스트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이거는 잠깐 지우고 실행해보면 뭐야? 키스죠. 그러면 얘는 얘만의 리스트를 만든단 말이야. 보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쓰나 결국에는 똑같지만 다른 점은 키스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얘는 얘만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버전 1을 쓰나 버전 2를 쓰나 결국에는 똑같다. 그래서 참고로 이 키스라는 함수도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반복문을 통해서 순회를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밸류 키로 이제 밸류 출력하는 거래요. 그럼 이제 밸류 출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밸류 출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정답만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꾸며서 출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키스 아까 계속 썼어. 그죠? 키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여기다가 얘는 months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아이고. end day라고 한번 해볼까요? 31일. 그럼 프린트 fstring 써서 months는 1월은 뭐 며칠까지 있습니다. and day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뭐야? 키스 함수죠. 초괄호는 안 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1월은 31일까지, 2월은 31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당연히 요 end day가 뭐예요, 여러분들?
F 스트링 쓰게 되면 F 스트링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를 알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엔드 데이지가 사실 정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얘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근데 이거는 지금 더한 건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문자열 포맷이에요, 포맷.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출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month는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end, day, 뭐 플러스 1까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실행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end day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잖아요. 문장이랑 정수 합하는 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걸로 하고 싶으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str 해가지고 end day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출력해볼까요? 1호 얘는 이제 키기 때문에 뭐 얘를 문장으로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장과 숫자는 이제 문장과 숫자는 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싫다. 이거 뭐 번거롭게 언제 형변환하고 앉아있냐. 그러면 이거 쓰세요. F스트링. F스트링 쓰게 되면 알아서 문자열 포맷으로 변형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편합니다.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엔드데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31일, 28일, 31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month, end, days가 있죠? 얘가 이제 딕셔너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1월 쓰게 되면 어차피 1월 하게 되면 여긴 뭐만 들어오는 거야, end day에는. 그쵸? 31일만 주구장창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1월, 2월, 3월, 4월. 이게 순회 출력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넣어준다? 그렇죠. month 넣어주면 여러분들 손쉽게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번 실행된다? 총 12번 실행되는 거죠. 맨 처음에 1월 들어가서 실행, 2월 들어가고 실행, 3월 들어가고 실행. 그죠? 이제 여기가 1월일 때, 2월일 때, 1월일 때는 31일, 2월일 때는 28일, 3월일 때는 31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정답 여기 이제 있는데 똑같네요. 정답 제가 올려놓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보세요. 정답 올려놓은 거 굳이 뭐 수업 페이지에다가 정답을 적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